초보 창업자들은 장사를 오랫동안 하신 분들은 항상 자신감 넘치고 어떤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아무리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라도 모든 문제에 능숙하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인간이기 때문에 완벽할 수 없고 모든 상황에 대비하여 운영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장사를 하다 보면 정말 예상하지 못한 일도 생기고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될 때가 있는데요. 저 역시 자신감과 함께 무조건 잘 될 거라는 강한 확신을 가지고 처음 장사를 시작했지만 중간중간 생기는 여러가지 문제들로 인해 멘탈이 부러지고 혼란스러운 경험들을 많이 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힘든 상황이 되니까 한 번도 보지 못한 약한 저 스스로의 모습도 보게 되었고요. 장사하면서 마냥 좋은 일만 있을 수 있을까요? 좋은 일도 있고 힘겨운 일도 있고 오르락내리락의 반복입니다. 오늘은 장사를 하면서 누구나 겪을 수 있고 특히 초보 사장님들의 멘탈이 부서지고 스트레스와 불안을 가져다 줄 수 있는 4가지 상황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장사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무조건 맞닥뜨리게 될 상황이니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셔서 도움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상황은 그냥 장사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아마 가장 멘탈이 부서지고 불안한 상황일 것입니다. 프랜차이즈 창업이든 개인 창업이든 적게는 수천에서 수억 가지의 돈을 들이고 열심히 메뉴 개발, 상권을 찾는 노력 등을 해서 가게를 딱 열었는데 반응이 없는 겁니다. 특히 계절적 요인이나 공통적으로 놓인 상황이 아니라 옆에 다른 가게는 손님들로 꽉 차고 웨이팅까지 하는데 우리 가게만 유독 안 되는 그런 상황. 저기는 잘 됐는데 왜 우리 가게는 안 되지? 뭐가 문제지 하는 생각부터 시작해서 안 좋은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된다면 장사가 잘 안 되어서 일어나는 손해는 물론이고 정신적으로도 정말 힘든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 가게를 오픈할 때 당연히 문만 열면 장사가 잘 되고 손님들은 알아서 찾아오겠거니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주위에서는 당연히 잘 될 거고 잘 할 거니까 응원까지 해주는데 저만 아는 현실은 그렇지 않았고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어 혼자 끙끙 앓았던 적이 많습니다. 특별한 일로 반전되는 일도 있지만 대부분 가게 하나가 자리 잡는 데에는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상권과 입지가 자영업 성공의 중요한 요소이기는 합니다만 만약 초보 사장님이시라면 조금 장기적인 생각으로 오픈 이후부터 내 가게를 천천히 만들어 나간다는 생각으로 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상황은 직원 문제입니다. 아마 많은 사장님들께서 공감하실 거고 제 주변에 많은 자영업을 운영하는 친구들도 항상 하는 이야기가 직원 이슈입니다. 전화 한 통 하면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직원과 관련된 일이 꼭 생기더라고요. 처음 장사를 시작할 때 친동생과 같이 일을 했었는데요. 작은 가게라 2명이서 충분히 운영을 잘 했었으나 2호점을 오픈하고 직원과 아르바이트 채용을 시작하면서 여러가지 문제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가족과 같이 일한다고 해서 아무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가족이 더 어렵죠. 혹시 저에게 가족 창업에 대해 물으신다면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가족 창업에 대한 이야기도 영상으로 담아보겠습니다. 저도 처음으로 직원을 채용하고 근로계약서를 썼던 적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요. 면접 약속을 깬다든지 아무 이유 없이 잠수를 탄다든지 새벽에 문자 한 통 띡 보내고 출근을 안 하고 직원들끼리 싸워서 도망가 버리기도 하고 아예 지원자가 없어 구인난에 허덕이기도 합니다. 직원을 채용하게 되는 순간부터 저는 장사의 스트레스가 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혼자 다 하면 마음은 편한데 또 그게 안 되고 더 큰 성공에 대한 목표가 있다면 직원 채용과 관리는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스킬적인 부분이나 한마디로 딱 이거다라고 명확한 답을 내리기보다는 몸소 여러 직원들을 직접 채용하는 경험을 하면서 자신만의 노하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다음 단계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할 상황입니다. 저도 앞으로 고민해봐야 할 상황인데요. 예를 들어 가게 하나를 안정적으로 안착시켰다고 한다면 그 다음 단계에 대한 고민과 결정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매출을 끌어올려 가게 자체를 매도하고 새로운 가게를 열어본다든지 나의 노하우와 경험을 시스템화한 프랜차이즈 사업 아니면 전수 창업, 컨설팅 등등 여러가지 방향을 잡을 수 있겠는데요. 저도 아쉬운 것이 창업 초기에 이런 것들을 미리 계획했었더라면 좀 더 계획적으로 일하고 또 재밌게 일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저는 저희 가게를 사업화하고 싶다는 생각을 최근에 가지게 되었거든요. 롱런하는 가게를 만드는 것과 함께 사업화의 방향을 어느 정도 잡아야 하는 시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열정이 수년간 유지된다면 좋겠지만 상황에 따라 분명히 가게도 정체되고 지치는 시기가 있습니다. 계획한 일이 모두 계획대로 흘러가지는 않겠지만 개인적인 발전과 사업적인 목표가 있으신 예비 창업자 분들이시라면 꼭 그 다음 단계의 것들도 미리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새로운 것을 계속해서 배워야 하는 상황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이고 자영업을 하는 분들은 대부분 생업일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장사가 잘 되는 완벽한 가게는 없습니다. 가게마다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뿐더러 가게를 운영하는 사장으로서 알아야 할 것들이 너무 많고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내가 만약 갈비탕 집을 한다면 그 가게를 차렸다고 해서 끝날 것이 아니라 갈비탕에 대한 공부를 꾸준히 해야 합니다. 요즘은 어디 갈비탕이 잘 되는지 꼭 내 지역에 있는 가게만을 찾을 것이 아니라 다른 지방의 맛집도 다니면서 벤치마킹하고 배우는 것에 대해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사장이 가게에 붙어 있으면 안 된다는 말이 예전에는 와닿지 않았는데 지금에서야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다양한 곳에 가서 많이 먹어보고 해야 맛있는 것을 만들 수 있다는 숨은 뜻이 있는 말이라는 걸 알겠더라고요. 물론 마케팅, 부동산, 근로기준법 등등 이외에 업데이트되는 내용들도 빼놓지 않고 체크해야 합니다. 오늘은 초보 창업자분들이 창업을 한 후에 꼭 만나게 되는 상황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저만의 이야기일 수도 있으나 아마 많은 분들께서 한 번씩은 고민해본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자영업을 운영 중이시라면 이런 일도 겪어봤어요 하는 상황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도 자영업을 시작하려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